자, 오늘은 자신감을 높이는 자기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F의 박상영 선수, 그리고 양궁의 장혜진 선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그걸 자기 대화라고 하는데,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박상영 선수가 난 할 수 있다. 장혜진 선수는 하느님만 믿고 쏘자. 이러한 자기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자기 대화가 무의식 중에 나와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포츠 심리학자인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훈련이나 시합 상황에서 그걸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죠. 트레이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자기 대화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연습보다는 시합 상황이겠죠. 우리가 하는 시합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이나믹하죠. 시합 상황은 경기 흐름 또한 엄청 빠르고, 그 다음에 경기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 우리가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를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 시합장에서 볼을 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상황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두 개의 상황은 아마 다를 겁니다. 연습장에서 볼 치는 거는 너무 정해진 어떤 환경에서 단순한 어떤 스윙만 하면 되지만, 시합 상황은 어떻습니까? 필드 조건, 잔디의 어떤 조건, 그 다음에 경사, 바람, 새소리, 바람소리, 그 다음에 어떤 주위에 같이 볼 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어떤 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했던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벨로들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전거를 타는데도 우리 연습 상황에서 자전거 타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느낌, 그 다음 시합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천지차이입니다. 이때의 느낌은 어떤 자세에 관련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도 연습 상황과 시합 상황을 볼 때 기록도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양궁도 마찬가지겠죠. 양궁 연습을 하는데 실내에서 만약에 한다. 바람의 저항도 없고 주위에 의식할 선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활을 쏘면 되지만, 실제 시합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관중들의 야유, 바람, 그 다음에 시끄러운 소리들, 경쟁자들, 엄청난 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지적 능력입니다. 인지적 능력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어떤 다이나믹한 경기 상황에서 우리가 갈고 닦은 어떤 실력과 기술과 전략을 100%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인지적인 능력의 열쇠가 바로 자기 대화입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적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판단력, 그 다음에 심상 능력, 그 다음에 자기 대화 능력, 그 다음에 주의 집중 능력 등은 스포츠 상황에서 필요한 인지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적 능력의 열쇠가 자기 대화인데, 자기 대화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기 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형,
그 다음에 동작 지시형, 그 다음 분발 격려형.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미래 걱정형, 자기 비난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대화를 긍정적인 자기 대화,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 나누고 또 세부적으로 자기 확신형, 분발 격려형, 동작 지시형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이나 어떤 행동 아니면 전략에 구체적으로 할 때 효과가 크다는 거지. 자기 확신형 자기 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이 좋다. 오늘은 감이 좋다. 뭐 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골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공은 유도탄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자기 확신이죠.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이번 시합에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박상현 선수 그랬죠.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확신입니다. 그게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자성연이죠. 나는 강하다. 나는 우승할 자신이 있다. 이러한 자기 확신형 자기 대화는 자신의 어떤 컨디션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감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동작 지시형 자기 대화를 살펴보면 자세를 낮추자. 뒤꿈치를 돌고 잔발로 뛰자. 이 테니스에서 많이 나오는 자기 대화죠. 골프에서는 어떤 자기 대화가 있을까요? 머리를 고정시키자. 팔꿈치를 펴자. 허리를 펴자. 이런 동작에 관련된 자기 대화. 이건 동작 지시형 자기 대화로서 동작의 어떤 세부적인 측면을 기억하게 해주는 키워드죠. 나중에 살펴볼 자세 교정을 위한 자기 대화와 기술 습득을 위한 자기 대화는 바로 이 동작 지시형 자기 대화의 한 세부적인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자기 대화가 있을까요? 분발 격려형 자기 대화가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좀 안 좋게 진행되어 갈 때 우리는 화이팅! 그래! 이길 수 있어! 하자! 영원한 승자는 없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분발을 유도시키는 자기 대화는 분발 격려형 자기 대화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확신형, 동작 지시형, 분발 격려형, 긍정적인 자기 대화죠.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의욕을 향상시키고 마음을 방황하지 않고 딱 붙잡아두죠. 그 다음 현재 중요한 어떤 문제에 주의의 초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기 대화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자기 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이죠. 잘할 때는 그냥 그대로 별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자기 대화를 하죠. 그때 하는 자기 대화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걱정형 자기 대화와 자기 비난형 자기 대화가 있습니다. 미래 걱정형 자기 대화 잘할 수 있을까? 이번 포인트만 놓치면 어떠지? 이번 게임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 미래 걱정형입니다. 또 자기 비난형이 있죠. 실수했을 때 참 그것밖에 못해. 아니면 바보같이 또 실수란 말이야. 현장에서는 더 심하죠.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심한 자기 비난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기술에 대한 나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궁극적으로는 경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적인 수행과 기술의 수행을 망친다. 자동적인 수행은 우리가 연습 때에는 자동화 단계까지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반복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식도 개입이 안 되겠죠. 나중에는 아무 의식 없이도 자동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훈련과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자동적인 어떤 동작에 영향을 미쳐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식이 개입하는 거죠. 실수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갤러리들이나 아니면 상대 선수가 나를 보겠지. 지도자가 코치님이 나를 보겠지.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이걸로 인해서 연습 때 그렇게 달고 열심히 갈고 닦았던 실력, 자동화 단계에 이뤘던 어떤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기술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던 어떤 기술을 시합 상황에서 발휘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평상시 하던 기술을 시합 때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자기 대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자기가 어떤 배우고 익힌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시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크겠죠. 두려움이. 해도 될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상대편한테 먹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우울증까지도 이르게 되고, 또한 즉각적인 수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합 상황은 순간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한 박자가 늦습니다. 이때는 의식이 개입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동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동작에서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박자가 늦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자존심에 손상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우울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나온 우울증과 아니면 자존심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꾸준하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대화는 과거에 잘했던 수행과 동작, 그 다음에 과거에 잘했던 기술과 전략, 그리고 미래를 밝게 내다보는 것들을 꾸준히 상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해라는 거죠. 연구도 이를 증명합니다. 엘리트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 집단과 그렇게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 집단이 월등히 경쟁력이 높았다는 거죠. 긍정적인 자기 대화, 자기 확신형, 동작 지시형, 분발 격려형 자기 대화는 바람직한 자기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대화는 어느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보느냐? 절대 아닙니다. 훈련과 시합을 통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훈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박상희 선수, 장인우 선수가 하루아침에 그런 혼잣말이 나오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스포츠 상담사의 어떤 트레이닝과 지도자의 어떤 트레이닝, 선수 본인이 자신한테 어떤 꾸준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